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7개국 무슬림 국가에서는 여행 오는 사람 그리고 이제 시리아에서 난민으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90일 각각 120일 막는 그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일단은 지금 그 중지죠. 왜냐하면 워싱턴주의 그 시애틀의 연방 판사가 중지해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또 그 중지하라는 연방 대법원 그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대법원이 아니라 연방 그 법무부의 또 이제 그 항소에 따라서 어제 항고심이 있었는데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아마 이번 주말에는 주말이 벌써 오늘 수요일이니까는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꼭 그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두 사람이 진보고 세 사람 가운데서 판사 한 사람이 보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쪽으로 판결을 내리더라도 양쪽에서 다 또다시 이제 그 상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까지 간다는 얘기고요. 아주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 연방 법무부 측에서는 대통령은 이것을 그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그 특정 인종도 아니고 다만 그 테러로부터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그 목적이 맞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3명 연방 판사들이 물어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워싱턴주요 그리고 미네소타주를 대변하는 변호사는 주민이라든가 고통을 많이 받고 고용 교육, 사업, 가족관계, 여행권리 이게 이제 대학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행정명령으로 너무 해를 받는다라는 게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쉐리프 위원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경찰위원회에 얘기를 하는데 연방 판사 시애틀의 그 판사가 그 판결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었다. 이것은 나쁜 하이스쿨 학생들도 다 이해할 만한 상식적인 것이다. 미국은 내가 지난 2주일 동안 대통령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봤더니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그 테러로부터 위험하다 하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A tremendous threat, far greater than people in our country understand. Believe me, I've learned a lot in the last 2 weeks, and terrorism is a far greater threat than the people of our country understand. 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테러리즘이 굉장히 지금 그 위험한 위협이다. 이것도 그 대통령이 상당히 그 다른 거죠.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특별한 지금 위협이 바로 감지되기 전에는 설령 911 사태가 있었어도 조심은 하되 일상생활을 유지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지금까지 전형적인요.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않고 물건도 사지 않고 하면은 테러를 저지른 그룹이 아주 기뻐하게 하는 그리고 그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는 것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로버트 그 판사잖아요. 시애틀의 그 판사가 그 시애틀 판사보로 사입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런 판결을 내리다니 너무나 정치적이었고 그 so-called 그 judge라고 사입이다. 만약에 미국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그 판사 책임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법률 시스템이 잘못된 책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 트위터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군요. 나의 딸 이방카의 물건을 노스트룸에서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 너무나 unfair하다. 이방카는 참 그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언제나 좋은 조언을 하는데 왜 이방카 브랜드를 노스트룸에서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하느냐. 대통령이 트위터에 그렇지 않아도 이해 상충이 많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딸의 브랜드 옷과 액세서리를 노스트룸 백화점에서 팔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트윗을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그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미 그 미국 사람들은 또 세계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지도자인 미국 대통령이 보통스럽지 않다는 것에 익숙해져야지만 그 되는 시점이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참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이민에 관해서 대통령이 파워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1952년, 65년도에 마련된 여러 가지 그 법에 따라서. 그러나 동시에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에서 어제 그 존유 그 한인 그 지금 버클리 교수더군요. 와 인터뷰한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는데 NPR 방송이 오늘 존유 그 교수와 더 자세히 인터뷰를 하더군요. 더군다나 존유 교수가 공화당으로서 공화당 행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심지어는 이제 물고문은 합법적이다. 법 안에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을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자문을 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그 공화당의 대통령이 내린 그 이민 행정 명령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존유 그 교수에게 물어봤을 때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너무나 같다 행정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이민법에는 분명히 인종, 성별, 국적,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사느냐 이런 것을 차별을 금지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이 또 그 행정명령 권한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헌법에는 종교 차별도 금하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은 분명히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의 미국 입국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랍 국가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압박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먼저 받아들여야지 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나갔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제 그 대통령 과거 어느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지명을 했던 뭐 반대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미국의 연방 판사에게는 있는 겁니다. 제임스 R. 로버트라는 시애틀의 판사. 이제 시애틀의 판사지만 지금 그 원고가 워싱턴과 미네소타 두 쪽을 다 그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에서 이 연방 판사에게 제임스 로버트 판사에게 이민 행정 명령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하고 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중지해라 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잖아요. 보통 이제 이 같은 임시 명령은 14일 정도 가는데 뭐 벌써 며칠 됐고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임스 로버트 판사가 원래 그 연방 판사가 되기 전에 2003년도였는데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판사로 임명을 했는데 시애틀의 그 변호사였었을 때 그 청소년들 특히 이제 그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일을 했고 그 뒤로는 동남아시아 난민에 관해서 그들을 많이 그 이제 그 판사가 되기 전에 그들을 그 대변을 해줬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판사로 되고 나서는 시애틀 경찰이 과연 그 흑인들을 더 많이 그 총으로 쏴서 숨지게 했는가 이런 것 경찰권을 남용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는 경찰에 의해서 그 숨진 사람이 41%가 블랙인데 그 지역에서 블랙의 인구는 20%밖에 되지 않는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이제 판사가 얘기를 했었던 그 정도의 그 판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지금 아직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았는데 닐 고소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 주목받고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두 사람을 가르쳤던 로렌스 그 트라이브 교수가 지금 뭐 영국의 가디언과 인터뷰한 것 보니까 두 사람 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었다고 하더군요. 하버드 법대 교수의 뭐 보통 이제 강의를 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듣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그 철학적으로 굉장히 리버럴했고 그리고 이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고요. 이 트라이브 교수가 그 엘리나 케이건 지금 그 연방 그 대법관도 역시 가르쳤습니다. 86년도에 케이건 그 대법관은 바로 이 교수에게 공부를 했군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 좀 소개해달라 한대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사람들이 이제 하버드 법대 정도 졸업하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연방 그 대법관 밑에서 일하는 서기로 일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해서 완전히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간 것이 오바마 대통령은 마치 이 교수가 회상하기를 제임스 딘과 같이 좀 반항적인 면이 있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반항적이지 아니었다는 거죠. 완전한 자신 나름대로의 그 정해진 그 룰이 있고 굉장히 우아했고 또 사려 깊었다. 뭐 오바마 그 전 대통령 자체가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이제 그
뭐 그 연방 그 판사라든가 대법관이라든가 대법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오바마는 그런 기회를 다 그냥 저버리고 또 그 돈 많이 버는 법률회사에 가는 것도 다 저버리고 시카고라는 자신의 그 고향과 비슷한 곳으로 가서 그래서 그 정치 오거나이저로 일을 하더라. 가난한 사람, 권리를 못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고 그런데 비해서 닐 고설치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 그 졸업생은 전형적으로 이제 그 워싱턴 D.C.의 그 법원에 가서 그리고 연방 그 대법원에 가서 브라이언 와이스 밑에서 일했잖아요. 앤서니 그 케네디 대법관 밑에서 일했잖아요. 두 사람의 대법관 밑에서 일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그 기업법을 이제 또 그 변호사 일을 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솔치 대법관은 대법관 지명자는 옥스포드 대학교에 가서 이제 그때 그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영국 그 와이프를 만나서 이 영국 와이프의 보수적인 시각도 이 남편에게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미쳤다 해서 이 고솔치 그 연방 대법관 지명자는 정해진 코스대로 하버드 법대를 나오면은 그대로 그대로 있어 이렇게 갔었던 사람이다라는 것.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 굉장히 판타스틱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명 그 표를 받아야지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그 사람들도 있어요.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완전히 그 드러나지는 않았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낙태라든가 사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 드러났지만 낙태에 대해서는 이런 판결도 내렸고 저런 판결도 내렸고 이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이 강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연방 대법관은 좀 다르지만 강하고 또 이제 그 연방 그 법무부 그 장관 지명자도 굉장히 그 이민에 대해서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고요. 잠시 뒤에는 국방부가 트럼프 빌딩에 렌트를 든다는데요. 그리고 앞서 제가 못 전해드렸어요. 아베 신조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기간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일한다는 내용. 그리고 그 시애틀 시는 워싱턴 주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앞서가는 주예요. 웰스 파고와 인연을 끊겠다. 18년의 인연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